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승주TV의 사당동 공인중개사 이승주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제 행정사 이승주TV와 공인중개사 이승주TV 모두 다 올라가도 괜찮을 내용 같아서 두 채널 모두 다 영상을 올릴 예정입니다. 모두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의 강점이 뭐죠? 대필계약서, 직거래계약서, 권리금계약서 이런 각종 계약서 업무를 공인중개사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점이잖아요. 선배 행정사님들이 이제 종종 저한테 연락이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냐면 직거래계약서 관련해서 계약서를 써주는데 제가 아무래도 공인중개사를 오래 했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좀 문의가 있는 거예요. 최근에는 제가 공인중개사법 강사를 하니까 이 중개사법에 관련해서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에 관련해서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물론 되게 난이도가 높은 질문들을 많이 하시죠. 그리고 또 저희 같은 동네 이제 공인중개사 대표님들도 연락을 주셔서 이것저것 물어보시기도 해요. 평소엔 통화하고 그냥 많은데 이 영상을 올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서두에 설명드렸듯이 이제 거래 신고에 관련된 이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게 있어요. 행정사님이 저랑 친한 선배 행정사님인데요. 전화가 온 거예요. 임대차 계약서를 써주게 됐다. 이제 임대차 계약서가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쓸 일이 생겼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의뢰인이 물어봤대요. 그러면 임대차 신고는 누가 해야 되냐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답변을 해드렸는데 그럼 매매는 누가 신고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공인중개사법 강사로서 달달달 AI처럼 거의 달달달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내용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매매랑 임대차를 나눠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매매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매매는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죠. 이제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규정을 하고 시행규칙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이제 규칙을 제정을 하는데 그래서 법령이라고 구분하잖아요. 통틀어서 그냥 법령이라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법령에서 규정을 어떻게 해놨냐면 부동산 매매 신고, 그러니까 거래 신고일 때 매매에 한해서 거래 당사자가 거래 신고에 의무가 있다고 규정을 했어요. 이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보면 거기에 유의사항에 보시면은 체결일에 대한 해석이 써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체결일은 계약서를 쓴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이제 이 계약이 특정되고 이거에 본이 먼저 오갔다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전에 유권 해석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었으니까 유의사항에 적혀져 있는 걸 보시면 기준이 될 것 같고요. 오늘 논점은 그게 아니라 그럼 원칙을 설명드렸어요. 지금 이제 거래 당사자가 신고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 또 다른 원칙은 뭐예요? 공동신고가 원칙이에요. 제출을 둘이 손잡고 가서 같이 제출하라는 게 아니고요. 신고를, 그러니까 거래 계약서에 거래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들어가 있으면 그걸 신고라고 보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일방이 거부할 경우 신고를, 그리고 또 다른 경우는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일 경우, 이때는 이제 국가가 일방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이런 경우 말고 일단은 원칙은 공동으로 거래 당사자가 신고해야 되는데 다른 규정이 있습니다. 뭐냐면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를 해준 경우, 그러니까 계약 체결을 해준 경우에 거래계약서를 쓴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 의무자입니다. 자, 다시 원래 거래 당사자가 직거래로 했을 때는 거래 당사자들이 신고 의무자고요.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부동산 거래를 했다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 의무자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제 매매 계약을 했을 때 공동중개했다면 공동중개한 부동산과 같이 각각 대표자들이 서명 또는 날인해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매매거래 계약서를 쓴다면 부동산 계약서를 중개사가 썼다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써줘야 되는 의무가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다만 참고적으로 해제를 할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제까지 신고 의무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해제, 무효, 취소 이것들은 거래 당사자가 공인중개사를 꼈어도 해제가 되거나 무효, 취소는 거래 당사자가 직접 신고해야 됩니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를 받아서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다와 해야 한다. 기속과 재량은 천지차이입니다. 일단 이거 설명을 요약을 드리고요. 자, 그럼 이제 저한테 물어보신 행정사님의 상황에서 그럼 매매계약서를 써줬는데 행정사가 써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라고 하는 것은 원칙을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법령에 행정사가 계약서를 작성해 준 거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이거는 결과적으로 직거래계약서를 행정사가 작성해 준 거기 때문에 행정사가 검토를 하고 계약을 작성해 줬을 뿐 거래 신고의 의무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자, 이해가 되셨죠? 다만 공인중개사일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반드시 계약 체결 후에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일단 매매건은 이렇게 해결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에 관련된 임대차 신고는 누가 해줘야 되냐라는 이제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이 몇 년 전에 4개의 법을 갖다 합친 거예요. 뭐냐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이랑
주택임대차 신고, 이게 새로 생겼죠. 우리 임대차 3법이 생기면서 최근에 몇 년 전에 제정이 된 거예요. 20년에 제정이 돼서 20년부터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특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가 있어요. 이 4개의 법을 합친 거예요. 그래서 법이 각각이에요. 두 번째, 주택임대차 신고에 대한 법을 보면요, 이거는 기반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베이스가 주택임대차 보호법이에요. 흔히 임대차 3법 중에 전월세 신고제라고 들어보셨죠? 전월세 신고제가 바로 이 주택임대차 신고제인데요. 자, 주택임대차 신고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주택에 임대차를 했을 때만 신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매매했을 때, 부동산이 뭐예요? 주택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뭐 토지도 있고 상가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매매했을 때는 거래신고는 이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 규정을 해서 거기에 따르는 거고, 주택의 임대차를 6천만 원 초과나 월차임 30만 원 초과를 했을 때, 이때 이 조건에 해당이 되면,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지역, 해당 지역에 해당이 될 때는 신고를 무조건 해라 라고 의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도기간이 올해 5월 말로 끝나고 이제 6월부터 과태료가 부과가 되죠. 신고를 안 하면. 자, 이제 여기까지 설명이 끝났는데, 그러면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때도 거래계약을 체결해주면 신고 의무자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답은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여기 거래신고 하실 때 신고를 항상 안 했다고 과태료 맞거나 통지 날라온 거 있나요? 없죠. 주택임대차 신고는요, 신고 의무자는 거래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임대인, 임차인이 거래 당사자겠죠? 보통 공동신고 해야 되는데 의제 규정이 있어요. 둘 중에 한 명이 신고한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의제 규정에 따라서 한 명이 보통 신고하죠. 그러면 나중에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을 하면 카카오톡으로 문자를 주는데, 원래 원칙은 동사무소에서 신고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원래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에 신고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요. 다만 위탁을 해서 편의성을 위해서 동사무소가 집에서 가까우니까, 부동산 거래 등의 소재지에서 가까우니까 그 소재지 관할 동사무소나 정부24 등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한 거예요. 동사무소가 원래 원칙이 아니라. 이해되셨죠? 거래 당사자가 신고 의무가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무가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행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사는 애초에 행정사 법에 의해서 계약서 작성해주는 일을 했을 뿐, 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행정사가 거론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매일 때만 의무자, 거래를 해줬을 때 의무자가 되고, 해제나 그 나머지 외국인 부동산 취득,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 그리고 방금 설명드린 주택 임대차 신고까지도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 의무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행정사는 당연히 더더욱 의무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내만 제대로 해주시고요. 이 영상을 행정사님이 보신다면은 이거에 대한 안내를 해주시면 돼요.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안내를 해주시면 될 것이고, 공인중개사분들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부터 쭉 찾아보시면 신고 등에 관한 의무가 나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 신고가 제2장에 2에 나와요. 거기도 보시면 신고 의무자는 공인중개사로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보면 되고요. 이 질문이 행정사님한테도 올 수도 있고 또 공인중개사님한테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공교롭게 또 요즘에 그런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어서 저도 참 기쁘고 뜻깊고요. 이 영상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잘 이해하시고 또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인중개사나 행정사가 아니신 분들도 이 영상을 보신다면 부동산 매매 계약을 공인중개사 통해서 했다면 공인중개사가 무조건 신고해주는 게 맞구나 라고 아시면 되고, 그 외의 사항들은 다 매매 해제권 혹은 임대차는 다 거래 당사자, 매매일 때는 매도인, 매수인이 되겠고 임대차일 때는 임대인, 임차인이 되겠죠. 그럼 그 당사자가 거래 신고가 원칙이 있구나 라고 아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도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식을 나누는 것도 선행의 일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서 유익한 내용들 많이 가지고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